요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테라의 범인을 찾았죠.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이. 테라의 범인은 미국 헤지펀드랑 금융권 애들이었습니다. FTX 거래소에서 던지고, 그리고 받아먹는 거 어디서 받아먹었어요? 크라켄에서 받아먹고, 테라 패깅, 그리고 걔네들이 루나까지 이렇게 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금융시장의 저승사자 피치, 무디스, 또 S&P. 자, 보시면 피치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요 보시면 테라 지금 패깅 된지 얼마나 됐다고 위험성 보고서 이렇게 빨리 발표가 됐어. 피치에서. 요거 즉흥적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쓴 건가? 기업들이 이렇게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쓰면은 바로 이렇게 뭐 즉흥적으로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하고,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이렇게 빠르게 나올 수가 없는데, 자, 보시면 테라의 패깅 실패로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해요. 피치사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담궜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딱 타이밍이 좋게 지금 보고서 발표되고. 자, 알고리즘 패깅 그 메커니즘의 실패가 스테이블 코인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위험하다. 자, 요게 이제 뭔 내용이냐면, 자, 소름이 돋습니다. 미국 월가 애들, 헤지펀드, 금융권 자본 세력들, 은행 애들, 테라 왜 쳤을까? 1차적인 이유. 뭐 미국이 뭐 하고 싶어서, 뭐 디파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테라 이렇게 터지고 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자, 어제 그 테더가 패깅 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코인 이슈도 뭐라 그럴까, 2017년도에 시장에 들어왔고 지금까지 겪어보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막 혼란스럽고, 코인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얼마나 좀 위험하고 무서울까 생각이 들었어요. 뭐 코인 이슈는 뭐 돈도 많이 잃어보고 막 뭐 아프기도 하고 뭐 위장약까지 먹고 그냥 쓴맛 뭐 똥맛 다 겪어봤으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코인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뭐 몇 개월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스테이블 코인, 달러 안전한 코인이라는 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싶기도 싶고, 테라도 마찬가지고 테더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테라가 터지면서 테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전체 시장이 지금, 우리 시장이 흠이 없었어 지금까지. 나스닥보다 더 방어력이 좋았던 게 비트코인 시장입니다. 5월 5일 전까지는. 근데 5월 5일 이후 금리 인상 딱 터지고 나서 신기하게 빠졌어, 가격이. 누가 뺀진 모르겠어. 근데 빠졌는데 테라까지 더 터지고, 그러면서 방어력이 깨졌죠. 요게 그 테더가 생긴 거는 2015년도에 아마 발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급이 많이 된 게 2019년도, 18년도, 20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얼마 생기지 이렇게 보급이 발생된지 이렇게 안 됐는데, 패깅이 이렇게 깨지면서 굉장히 좀 멘붕이 오더라고요. 진짜 안전한, 자, 비트바다님이 안전자산인가 의심케 할 정도로 달러라고 생각했던 스테이블 코인이 흔들리니까 진짜 안전한 자산이 뭘까? 그런 반면에 비트코인은 안전할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 물론 코인 이슈는 그런 생각을 안 했지만, 코인판 얼마 들어온 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기관들이나 기업들이나 이제 공매도를 치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원리를 알고 계셔야 요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뭐 코인판 이렇게 오신 분들은 뭐 차트 보시고 뭐 단타 치고 뭐 무슨 세력들이 가격이 오르면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올렸어. 그리고 떨어지면 일루미나티 애들이 매집해서 던졌대. 눈에 보지도 않는 막 세력들이랑 막 이렇게 내통을 하고 막 시그널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코인 이슈도 작년에는 좀 그런 성향이 있었어. 일단은 재밌어. 재밌기도 하고 진짜 막 소설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고 그런 얘기들을 믿고 어떻게 보면 따르고 뭐 하고 하면은 그냥 거기서 그 제자리인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떨어지든 뭐 하든
그리고 주식방송이라던가 경제하시는 분들, 경제 막 뭐 교수님들, 당연히 비트코인 좋게 볼 수가 없지. 세력들하고 막 종교 얘기 나오고 믿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좋게 봐. 조금만 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실제금리가 어떻고 10년물 국채가 어떻고 지금 비트코인 그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들이 어떤 종류의 자금들이고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하다 보면은 진짜 그 제 자신이 좀 창피할 정도로 창피할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따르는 분들도 나중에 그 되돌아보시면 창피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은 그런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게임스탑 사태 알고 계시나요? 게임스탑이라고 이제 우리 주식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특집으로 잡아가지고 하나씩 다 해드릴 거예요. 게임스탑이라고 이제 공매도를 쳤죠. 헤지펀드 애들이랑 이제 개미들끼리 이제 싸움이 붙은 게임스탑 사태가 있었고, 또 테슬라도 공매도 사태가 있었습니다. 테슬라를 던진다. 워낙 또 일론 머스크 형님이 또 트위터로 또 이렇게 입을 아웃사이더죠. 털기 때문에 또 근데 그 입이 죽음으로 갔다가 또 살려 또 테슬라가 또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또 한 얘기 하니까 또 이렇게 막 도와줘. 그래서 또 모면했던 우리 테슬라 공매도 사태도 있었고, 또 조지 소로스 영란은행 또 파산됐던 거. 그때 그 영국이 이제 EU 가입하기 전인데 독일이 이제 동독이랑 서독으로 나눴죠. 나뉘면서 이제 마르크화를 또 그 파운드화랑 그렇게 이제 뭐 바꿔주고 그렇게 하면서 영국이 그때는 자신이 있었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막 뒤집어지는 나라야. 야, 우리가 너네 독일 바꿔줄게. 서독이랑 동독이랑 이게 경제 그 뭐라 그럴까, 서독이 잘 살았고 동독이 못 살았습니다. 근데 같이 합치려면, 통일하려면 화폐를 합쳐야겠죠. 합쳤는데 금리 그 뭐라 그럴까, 화폐를 발행하면서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 그렇게 되면 금리를 올려서 은행에 맡기게 해야겠죠.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외국 애들이라던가 그 마르크화 갖고 있는 애들이 시장에 풀지를 않아. 그러면서 영국이 또 화폐도 바꿔주지 않아. 국가 애들이. 영국이 딱 나서서 해줄게 우리가. 근데 조지 소로스 헤지펀드 애들 다 모아가지고 야, 너네 뭔데 그렇게 해줘? 영국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파운드화랑 마르크화 계속해서 환전하면서 시중에 던집니다. 영국 환율이, 파운드화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죠. 조지 소로스 걔 혼자 그 헤지펀드 애들이랑 영국을 먹었어요. 영란은행을 파산시킵니다. 그게 공매도 사태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마 하루에 1조를 벌었을 겁니다. 조지 소로스가 1조를 벌었는데 그때가 90년대였나? 하여튼 그때였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5조 정도 되겠죠. 걔가 하루에 그만큼 벌었고 헤지펀드에서 또 같이 도와준 애들 걔네도 엄청 벌었고 그런 또 사건이 있었고, 그거 이후에 또 어디 쳤어요? 조지 소로스가 태국도 치죠. 바트와 태국 금융위기까지 초래해버려. 그리고 또 작년에 중국까지 또 그러고 있죠. 그리고 또 비슷한 거 일본 잃어버린 10년, 또 플라자 합의 이후에 또 그때 일본이 얼마나 잘 살았냐면, 일본 애들이 그냥 얼마 전에 제가 누구 말씀드렸었죠? 그 자기네 법정 앞에 가치가 세가지고 브라질이 자기네 법정 앞에 가치가 세니까 다른 나라 가가지고 명품 사고 막 해외여행을 해. 해알화 가치가 세져서. 일본도 똑같아. 지금 막 소비 안 하고 막 백엔샵 이런 거 뒤집어지게 잘 되어 있고 그런 일본이 우리 90년대 제조업 뒤집어졌죠. 전 세계 그 시가총액 기업들 100개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그때 미친 듯이 사면서 일본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도쿄 땅을 팔면은 그 돈으로 미국 전체를 다 살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서 버블이 붕괴가 됐죠. 도쿄 막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어.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런 것들. 98년도에 월가에서 공습이 들어갔죠. 담궜어. 작정하고. 일본 다 깨집니다. 그러면서 엔저 정책 펼치면서 미국이랑 지금 친하게 지내죠. 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또 한국 97년도 외환금융위기 터졌죠. 그때 외환 없어서 누가 들어왔어요?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어요? IMF. IMF 누구예요? 미국입니다. 미국 애들이 들어와서
도와줬어. 말이 좋아 도와준 거지. 은행들이고 뭐고 좋은 것들 다 햇살아기 기업들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 피치에서 테라 패깅 실패로 드러난 스테이블 코인 위험성 보고서 발표됐죠. 소름 돋습니다. 똑같아. 우리가 자산시장 투자를 과거를 보면은 미래까지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자산시장 투자는 과거의 역사의 반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 뭐 플라자 합의고, 뭐 잃어버린 10년이고, 일본이고, 누구고, 조지 소로스 뭐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사태들이 발생을 하면은 예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피치 보고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 미리 준비한 겁니다. 그럼 얘네들, 월가 애들 지금 헤지펀드, 금융권, 자본가 애들 테라를 치면서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원하는 게 뭘까? 헤지펀드 애들 요것만 벌 수 있으면은 뭐든지 다 해. 돈. 그리고 뭐가 있을까? 미국이 1998년도 월가 애들이 일본에 들어가서 뭐를 먹으려고 했을까? 미국은 IMF 들어와서 구제금융위기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 은행권들 다 중심권 애들 누가 다 가져갔어요? 미국이 갖고 갔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영란은행 들어와서, 그리고 게임스탑 사태도, 게임스탑 사태는 뭐 아니겠지만 뭐 테슬라도 뭐 마찬가지고 다 들어와서 갖고 오려는 거 뭐예요? 그 상대방 세력이 갖고 있는 시장, 그거를 소유하겠다는 겁니다. 돈, 시장, 소유. 자, 그럼 더 쉽게 시장 소유 뭔 뜻이에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 공매도 소유물 이런 거. 이게 뭔 뜻이에요? 야, 우리 미국 은행인데 금융권 애들인데 지금까지 너무 꼴보기 싫었다. 루나 너네 뭐 50조 이상 모이고 디파이 하는 거 연수익 그 연이자 20%씩 주는 거 그 앵커 프로토콜에서 말이 되냐? 그거 우리가 해야지. 디파이 시장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큰 뜻에서 보면 뭐예요? 월가 자본, 미국 애들이 미국 비트코인 시장을 규제 안에 두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뭐 테라가 힘들고 뭐가 이렇게 했고 테더가 흔들리고 비트코인이 진짜 안전한 거 맞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한 거 맞아요. 아, 비트코인 가격 빠졌네. 더 이상 안 되겠다. 못 하겠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테라를 지금 터트렸고 테라의 범인은 누구고, 그럼 그 범인은 뭐를 얻고 싶어서, 뭐를 얻기 위해서, 앞으로 뭐를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왔을까?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게 디파이, 규제할게,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우리 97년도 외환금융위기 때 그 IMF가 들어와서 뭐 했어요? 구제금융을 해줬죠. 돈을 빌려주고 뭐를 해주고 우리나라 좋은 것들 다 가져갔습니다. 뭔 뜻이에요? 일본 1998년도 월가 애들이 일본 작정하고 담갔어. 잃어버린 20년 90년도부터 시작했어. 일본 경제가 와장창 깨졌습니다. 그렇게 잘 살았던 일본이 뭐를 가져갔어요? 일본 금융권 애들을 다 가져갔어. 그러면 지금 헤지펀드 금융권 애들 테라 담근 이유 뭐예요? 1차원적으로는 디파이 하겠다. 그리고 뭐 가져가겠다? 비트코인 시장 가져가겠다. 미국 규제 안에 두겠다. 월가 애들 자금 들어온 거 확인됐죠. 이해되셨죠? 앞으로 우리가 미국이 비트코인 시장을 규제를 하고 점령을 하고 점유를 해서 우리 손 아래, 발 아래 언제든지 규제할 수 있게끔 비트코인 시장 막을 수 없는 거 알아. 미국 애들이. 그러면 없애지를 못하면 우리가 규제 안에 들겠다. 미국이 갖고 가고 규제하겠다는 거는 앞으로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 신흥 국가들 다 따라온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뜻은 뭐예요? 비트코인 시장 앞으로 더 커진다는 거예요. 미국이 가면 가는 겁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 그냥 표면적인 거 가격 빠지고 비트코인이 흔들리니 뭐 스테이블 코인이 어렵니 뭐하니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손절하고 다 나가지. 우리가 테라 이슈를 뭐 터졌고 안 좋고 뭐 위험하고 뭐 안타깝고 그런 것도 알겠어. 그러면 테라가 터졌는데 왜 터졌는지, 누가 터뜨렸는지, 터져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지. 코인 이슈 오늘 방송에서 다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국이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싸게 사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위해서 테라를 공매도 했다? 이게 맞는 말일까? 그럴 수 있을까? 이번에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가격을 떨궜대. 아래에서 주우려고. 진짜 아래에서 주워가지고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위해서 테라를 공매도 했대. 더 싸게 주우려고. 자, 이번 테라 사건 터지고 나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생각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앞당겨진 거는 사실입니다. 앞당겨진 거는 맞아요. 만약에 본인들 뭐 코인 이슈가 내년에 된다 그러면 진짜 빠르면 이번 연도 말에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당겨진 건 맞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근데 이번 연도 말은 이르다. 빠르다. 11월 8일 중간선거도 있고 아직 규제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세금이든 현물 ETF 승인이 나오려면 규제 다음에 승인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순서가. 승인이 먼저 되고 규제 나온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현물 ETF 딱 승인 터져가지고 그 자산운용사가 파산이 났어. 그러면 그거 보증 누가 해줄 거야? 보험 누가 해줄 거야? 그런 인프라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커스터디 해줄 수 있는 현물을 그런 기업들도 그런 인프라도 없어요. 미국에서.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지고 규제가 갖춰지고 그 이후로 나온다. 현물 ETF 승인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예상했던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앞당겨졌습니다. 테라로 인해서. 그러면 규제가 앞당겨졌다는 건 나쁜 뜻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현물 ETF 승인이 그만큼 빨라졌다는 거예요. 왜? 규제 다음에 현물 승인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뭐 세력들이 테라를 터뜨려서 비트코인을 밑에 사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오래 한다. 그런 것들은 크게 뭐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번 연도 힘들어 보인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 자, 지금 이제 테라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좀 앞당겨졌다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오른다.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면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알트들도 어떻게 보면 수혜를 얻을 겁니다. 같이 오를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만 혼자 오를 수 있어. 이게 뭔 얘기냐? 작년 10월 18일 날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됐죠. 프로쉐어스. 11월 달에 11월 며칠이었나 비트코인 8천만원 전고점을 찍습니다. 그때 알트장 왔나요? 알트장 안 왔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비트코인의 수요가 몰리고 비트코인 8천만원 가면은 거기서 자금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알트들 도미넌스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알트장이 와야 되는데 안 왔어.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돌연변이 장이 시작됐죠. 그럼 이번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만약에 내년에 된다고 하면 빨리 되면 내년에도 비트코인 혼자 독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혼자 막 2억 3억 가는데 알트장이 안 올 수도 있어.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들. 우리가 코인판에 들어와가지고 돈을 못 버는 이유. 지금 업비트 열어보면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 단 한 명도 없어. 코인이슈 가족분들 빼고 코인이슈 영상 보시는 분들 빼고. 그게 돈을 못 버는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로 100% 봤을 때 비트코인은 50% 이상 갖고 가셔야 되는 게 정상적인 포트폴리오예요. 왜 코인판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수익을 못 내는지를 그거부터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내년이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딱 터져도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무조건 오른다.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물론 오르겠지. 비트코인 오르니까. 수요가 같이 받으면서. 근데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은 5배, 10배 먹을 때 나는 뭐 리플, 뭐 트론, 이더리움, 플래시, 알트 갖고 있는 것들 2배, 3배밖에 못 먹으면 배 아프잖아. 비트코인 갖고 계셔야지. 그러면 이번에 테라 사태 딱 일어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미국이 비트코인 시장을 갖고 간다. 비트코인 안 망한다.
더 커질 거다. 어차피 가져가는데 성숙해지는 지금 그 단계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얼마나 더 중요한지 알게 됐죠. 루나 사태로 또 우리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이제 이번 연도 경기 침체 들어섰습니다. 내년에도 경기 침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올해 저점, 내년에도 이제 갱신하는 걸 보시게 될 건데, 자, 루나 사태, 경기 침체, 그리고 요거 뭐 두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루나 사태랑 경기 침체, 이거 터져서 앞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요거 예언 갑니다. 또 코인 이슈 또 예언 타임 나와야죠. 또 자, 또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이 또 3, 4개월 전부터 우리는 준비를 했으니까 이렇게 또 마음 편하게 보시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건데, 루나 사태 터지고 경기 침체 터지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겪게 될 일이 뭐 있냐면, 지금 코인 이슈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시중에 있는 코인들 98%는 없어질 거다. 너무 다양한 코인들, 중복되는 코인들, 성격이 비슷한, 성향이 비슷한, 그리고 실제로 비즈니스가 없고 기업 가치가 없는 코인들이 너무 많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없어지는 코인들 존재할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었던, 야 이거 누가 봐도 좋아, 루나도 누가 봐도 좋은 코인이야, 지금 그런 단계를 밟고 있죠. 루나가 이렇게 될 거 생각 못 했을 겁니다. 근데 루나만의 일일까 이게? 루나가 이렇게 터졌으면 루나 생태계를 따라하고 루나랑 비슷한 애들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앞으로 없어질 수 있는 코인들, 없어지는 코인들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원래 루나 이거 안 터져도 경기 침체 일어나게 되면 실제로 비즈니스가 없는 기업들은 다 없어져. 자, 이런 얘기를 좀 방송에서 들고 싶지 않아요. 코인 이슈도 올라간다, 뭐 비트코인 1억 간다, 2억 간다, 이런 얘기만 해드리고 싶지. 상승한다, 누가 내가 갖고 있는 코인 없어진다, 누가 좋아해. 근데 이런 것들을 알고 미리 대비를 해야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거지. 내 돈이 소중한 줄 알면 영상을 보고 구독하시는 분들, 뭐 멤버십 분들, 회원분들, 그분들 돈도 소중한 걸 알아야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없어질 수 있는 코인들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요거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어. 자, 지금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어있는 코인들, 요거 어떤 코인으로 바뀐다? 향후 1년, 2년, 3년 뒤에 대기업 코인들로 바뀔 겁니다. 메타, 아마존, 그리고 또 애플 코인 발행하면 얘네들로 다 자리가 바뀔 거예요. 제가 2017, 18, 19, 20, 21 요런 것들 다 보여드렸죠. 비교해가지고 2015년도에 있는 코인들 요거 단 한 개도 없어. 찾아볼 수가 없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빼고 없어. 지난 영상 보시면 있습니다. 꼭 챙겨보세요. 그거 테라 사태 탁 터지는 거 딱 보고 앞으로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 인지하셔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알트들이 내일 당장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심지어 리플이라도, 트론이라도, 코인 이슈 포트폴리오라도, 비트코인 빼고는 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고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할 때 그럴 생각을 하고 담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뭐예요? 내가 지금 코인을 사는데 내가 폴리곤이 너무 좋아. 100만원인데 100만원 다 사, 폴리곤.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100만원이 있으면 비트코인 50만원 무조건 담아놓고 나머지들로 알트들로 구성해서 담는 겁니다. 10개의 코인이 있으면 8개가 망해도 비트코인 혼자 살아남은 그 투자 포트폴리오는 성공한 포트폴리오예요. 비트코인 혼자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저는 뭐 코인 이슈는 리플이 좋아요, 앞으로 많이 뜰 거예요, 뭐 일루미나티 세력이 붙어서, 결과를 보세요. 안 좋을 거예요. 코인 이슈도 리플 많이 갖고 있고 좋아합니다. 에이다 많고 뭐 이더리움 클래시 많고 다 갖고 있어. 그래도 비중을 봤을 때 비트코인만한 게 없어. 비트코인 50%는 무조건. 이해되셨죠? 분산해서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 경기 침체 일어나고 루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앞으로 없어지는 코인들 엄청 많아질 겁니다. 미리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런 얘기들을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누가 좋아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 나중에 돈이 삭제되는 거를 또 방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R2 주우시는 분들, 코인 이슈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시점에서 무조건 비트코인만 주어라.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줍는데 비율을 비트코인 9, 이더리움 1 요렇게만 주어라. 알트 내가 뭐 리플 좋아요, 폴리곤 좋아요 줍지 마세요. 지금은 장이 안 좋아서 알트코인이 가격이 안 빠져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루나 사태 딱 터지고 경기 침체 나면 힘들다는 겁니다. 알트들은. 요거 중요한 내용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